안녕하세요. 쌤쌤의 R2입니다. 오늘은 완전 중요한 평강현미경 관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완전 중요하다고 했네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외운다. 자, 광물의 과학적 성질을 배울 건데요. 일단 광물의 그 빛을 통과했을 때의 성질을 알려면 평광현미경을 통해서 빛을 투과를 시켜봐야 돼요. 그걸 과학자들이 했네. 먼저 0.03으로 아주 얇게 박편으로 갈게 되면, 그렇게 얇게 갈린 광물 박편이라 그래요. 그랬을 때 빛을 통과하면 통과하지 못하면 불투명 광물, 투명하면 투명 광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규선염 광물, 대부분의 광물들은 투명 광물입니다. 금속 광물들은 자율전자가 많아서 빛이 자율전자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불투명 광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투명 광물 안에서 과학적 성질에 따라서 광물 내 방향에 관계없이 빛의 속도가 일정한 광물은 같을 때 광학적 등방체라고 해요. 그리고 광물 내에서 어느 방향으로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빛의 속도가 달라져. 그러면 속도 차이 때문에 굴절이 일어나는 거라서, 그렇게 굴절의 차이 때문에 굴절이 두 갈래로 나타나는 복굴절을 일으키는 광물이 있는데, 그런 광물을 광학적 이방체라고 합니다. 다를 이자를 썼겠죠. 네, 따라서 등방체는 단굴절해요. 그냥 한 갈래로 굴절해. 어느 방향이든 그냥 한 갈래로 굴절만 내보내. 그런데 이방체 광물은 어느 방향으로 통과하는지에 따라서 본인의 그 광축이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두 갈래로 빛을 굴절시키는데 그런 걸 이방체라고 한다고. 알았죠? 이 명칭 꼭 알게요. 단굴절, 복굴절. 감람석, 희석, 각섬석, 흑음모, 석영. 대부분의 규선염 광물, 그리고 대부분의 광물들은 다 이방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등방체만 알면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등방체 광물로 선생님이 금강석, 석류석, 암염, 형석을 말했는데요. 이 중에서 조금 중요도를 매긴다면 금강석과 석류석을 조금 더 잘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다시 복굴절이 뭐냐? 라고 묻겠죠. 중요하죠. 복굴절이 뭐냐면 두 갈래로 굴절한다 이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굴절의 모습은 빛이 어떤 걸 통과할 때 속도 차이 때문에 꺾이는 현상이 굴절인데, 한 갈래로 나왔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단굴절을 해요. 유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단굴절을 하는 애인데, 근데 방해석은 희한하게 이렇게 선 하나를 그렸을 때 방해석을 통과하면 선이 두 개로 보인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방해석이 복굴절을 하기 때문이야. 자, 빛은 자기가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진동을 합니다. 근데 이방체라는 놈들은 특이해. 본인 안에 어떤 특정 방향으로 걸러낼 수 있는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이방체 내에는 이 방향으로 걸러내는 방향축 하나, 그리고 이 방향으로 걸러내는 방향축 하나, 서로 수직하는 방향의 광축을 두 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그 성분 중에 본인의 진동 방향에 해당되는 성분만을 걸러낸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방체를 통과하면 이 방향에 대응하는 거 하나, 이 방향에 대응하는 거 하나, 두 갈래로 쪼개가지고 걸러내 빛을. 그러다 보니까 서로 수직으로 진동하는 두 갈래의 광선으로 나뉘면서 굴절이 보이는데, 이것을 뭐라 한다? 복굴절이라고 한다. 네, 따라서 퀘스천, 방해석을 통과한 선이 두 개로 보이는 이유는 뭐죠? 방해석이 광학적 등방체, 잘못 썼어요 선생님. 이방체라서 복굴절하기 때문이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런 등방체나 이방체는 본인의 그 등방성 또는 이방성 때문에 평광현미경을 통과했을 때 서로 다른 성질을 나타냅니다. 네, 여기가
완전히 중요합니다. 네, 먼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편광이 뭐냐면 일단 원래 일반 상태의 자연광은 본인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수직한 면에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자연광인데 만약에 어떤 편광판이 있는 경우에는 이 방향에 해당하는 성분만을 걸러내요. 그래서 한 방향만으로 진동하는 빛을 걸러내는데 이렇게 걸러진 빛을 편광이라고 해요. 자, 결국 빛은 사실 벡터잖아. 방향을 가지고 있어. 그때 퀘스천, 지금 이 편광판을 통과하지 못하는 성분을 한번 찾아보자. 자, 1번은 고스란히 이 편광축과 나란하니까 이 방향 그대로 가. 그냥 갈 수 있어. 가. 그러면 2번 볼게요. 2번. 얘는 결국에 벡터로 쪼개보면 이쪽 성분과 이쪽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 따라서 이 방향이 지금 여기에 대응되는 성분이 있잖아요. 이만큼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2번도 통과해. 3번도 통과해. 적어도 이 성분이 이만큼에 대해서는 여기와 나란하죠. 그러니까 통과를 해. 근데 정답은 4번이죠. 얘는 통과 못해요. 왜? 이 4번은 벡터로 쪼개봐도 여기 성분은 1도 없지. 그러니까 이 성분만 온전히 갖고 있잖아. 따라서 직교하는 성분은 얘에 대해서 직교하는 성분, 지금 이 축에 대해서는 어떠한 성분이 없기 때문에 이 축과 진동하는 방향인 4번은 애초에 편광판을 통과를 못 시켜요. 알았죠? 네. 따라서 우린 이것만 알면은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 편광현미경은 한마디로 편광을 시켜서 광물을 관찰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를 보면 자, 이렇게 광원의 빛이 나갔어. 그랬을 때 하부 편광판 그리고 상부 편광판, 편광판이 2개예요. 그리고 여기 재물대에다가 이렇게 각편을 올려놓을 수가 있는데 이 재물대는 회전이 돼요. 회전을 지켜야만 관찰할 수 있는 성질이 있거든. 네. 이때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는 상부 니콜입니다. 상부 니콜은 탈착이 가능하지만 하부 니콜은 고정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상부 니콜을 뺀 상태를 개방 니콜이라고 합니다. 색이나 쪼개짐 다색성을 관찰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직교 니콜은 뭐냐면 하부 니콜과 상부 니콜이 서로 수직하잖아요. 따라서 상부를 낀 상태를 직교라고 합니다. 직교 니콜. 간섭색과 소강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개다, 직간소라고 했죠. 개방 니콜 다색성 볼 수 있어. 직교 니콜 간섭색 소강 볼 수 있어. 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이거 관찰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실제로 관찰을 한번 해보자. 먼저 개방 니콜부터 볼게요. 개방 니콜에서는 지금 등방체를 먼저 넣어볼게요. 자, 이 재물대에다 등방체 넣었어? 그러면은 일단 자연광이 나와서 하부 니콜을 통과하면 하부 니콜 방향 이 방향으로만 걸러지죠. 근데 박편, 등방체 박편을 통과를 하면 등방체는 본인 안에 광축이 없어. 그래서 나온 대로 나가. 따라서 아무 일이 없어. 그냥 보여. 등방체는 개방 니콜에서 그냥 보여. 그 다음에 등방체를 직교 니콜에서 관찰을 해볼게요. 직교 니콜 이제 여기 상부 편광판 넣었죠? 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자, 광원을 통과한 다음에 하부 니콜을 통과했어. 그러니까 하부 니콜과 나란하게 올라가요. 그런 다음에 박편을 통과했어. 아무 이상 없지. 그냥 그대로 올라간다 했지. 올라가요. 이렇게만 진동하는데 그거와 완전히 수직인 상부 니콜이 기다리고 있지. 따라서 여기와 대응하는 성분이 이 안에는 1도 없기 때문에 안 보여. 따라서 직교 니콜에서 광학적 등방체는 완전 소강, 완소. 네, 안 보여요. 네, 깜깜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방체가 조금 어려워요. 이방체는 뭐냐면 먼저 개방니콜에서 관찰을 해볼게요. 자, 자연광이 출발을 했어. 하부니콜 통과하면 하부니콜과 나란하게 이 방향으로 진동하는 것만 편광이 됐죠? 그 다음에 박편을 통과하려고 해. 근데 박편은 본인 안에 서로 수직하는 광축이 두 개가 있다고 했죠. 자, 하부니콜을 통과하는 이 방향의 편광이 그 이방체의 광축 이것과 이것 어떤 것과도 수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분 중에 얘랑 이 성분 하나로 투과를 시켜내요. 보면 지금 얘를 자세히 보세요. 이 성분이 결국 여기와 여기로 나눠지는 벡터 분해가 가능하죠. 따라서 여기 이 성분은 이 축과 이 축에 대응하는 성분이 다 있어. 그러니까 통과를 시킨다 이 얘기야. 알았죠? 수직하지 않는 이상은 통과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나간다고. 하부니콜을 통과한 빛이 박편을 통과하면 원래는 안 보여야 하잖아. 직교니 아니 미안. 다시. 아무튼 이 이방체를 통과하면 그대로 이 축에 대한 거가 나가잖아. 그쵸? 그러니까 보인다고. 근데 이때 만약에 이 재물대를 회전시키게 되면 박편 속에 들어있는 광축이 회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회전을 시키면 이 하부니콜에서 통과한 빛과 대응하는 광축의 방향이 달라지니까 결국에 회전시킬 때 대응하는 것에 따라서 색이나 밝기가 조금씩 미세하게 달라져요. 알았죠? 이러한 색과 밝기가 미세하게 달라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컬러풀 다색성이라고 합니다. 다색성은 어디서만 나타나? 이방체 중에서도 색이 보여야 되니까 색이 있어야 돼. 따라서 이방체 중에서 유색 광물에서만 나타난다고. 중요합니다. 회전시키라고 했어요. 재물대를. 그 다음에 이제 이방체를 직교니콜에서 한번 볼게요. 자, 자연광이 하부니콜 통과하면 이 하부니콜과 나란하게 이렇게 걸러져요. 이때 서로 직교하는 광축 두 개를 갖고 있는 이방체를 통과하면 여기에 대응되는 성분으로 얘를 벡터 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방향으로 투영되어 나와요. 자, 그러면 올라가. 그랬더니 이제 상부니콜이 기다리죠. 그래서 이 두 성분이 상부니콜에 대응하는 그 성분만큼만 또 걸러내. 보면 이놈과 이놈은 얘에 대응하는 방향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하는 방향이 나가. 그런데 이 빨간 놈이 하나 걸러진 거, 그 다음에 파란 놈이 이 방향으로 하나 걸러진 거. 같은 방향인데 두 개가 나오죠? 같은 방향에서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방향 내에서 서로 상이 섞여버려. 따라서 이렇게 상이 서로 두 갈래의 빛이 결국 섞여버려서 간섭을 한다고. 이게 간섭색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직교니콜에서 이방체를 보는 것 자체가 간섭색이야. 개방니콜에서 보는 거랑은 전혀 딴판이 색이 나오거든요. 막 무지갯빛 혹은 막 오색 찬란 이런 찬란한 빛이 나. 근데 이때 또 간섭색도 얘를 회전시키면, 재물대를 회전시키면 또 축과 대응하는 방향이 계속 달라지는 거니까 또 회전하면 색이 바뀝니다. 이때 자, 중요한 거, 회전시킬 때 정확하게 만약에 두 광축 중에 하나라도 하부니콜과 나란하게 되면 하부니콜을 통과한 빛이 그대로 올라왔을 때 이 광축은 통과를 수직이니까 못할 테고 이 광축에 대해서는 이 광축과 나란하니까 그대로 올라가죠. 그쵸? 따라서
이방체의 가지고 있는 광축 2개 중에 하나라도 하브니콜과 나란하면 방향을 바꿔내지 못하고 그대로 올려보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브니콜을 통과를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소광 현상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회전을 시킬 때 간섭색으로 색이 막 찬란하게 변하다가 어느 순간은 깜깜하게 안 보이는데 이게 소광이에요. 이때 이렇게 광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랑 나란하기까지는 얘를 돌려보면 총 4번 얘랑 나란해져요. 하나, 둘, 셋, 4개니까. 그래서 90도마다 한 번, 360도에서는 4번 소광이 일어난다고요. 이해가 됐을까요? 혹시 이해 안 되면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시고 이해가 그래도 안 되면 외워주세요. 네. 그래서 마지막 정리할게요. 등방체는 개방니콜에서 그냥 보여. 직교니콜에서는 완전 깜깜해 안 보여. 완전 소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방체는 개방니콜에서 보이긴 보이는데 재물대를 회전시킬 때 색과 밝기가 미세하게 달라지는 다색성이 나타난다. 단 유색 광물에서만 다색성을 볼 수 있어. 다음 이방체를 직교니콜에서 보면 오색 찬란하게 색이 막 보이는 간섭색이 나타난다. 이거는 붓글절한 2갈래의 빛이 서로 간섭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때 또 간섭색은 재물대를 회전시키면 색이 또 막 바뀌어. 색이 막 바뀌어. 이때 어느 순간에는 어느 각도에서는 빛이 깜깜한 소광 현상이 일어난다. 360도에서 4번 일어난다. 오케이? 네. 그래서 개방니콜에서는 다색성을 본다. 직교니콜에서는 간섭색과 소광을 본다. 직간속에다. 개에다 직간속.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다색성이란 개방니콜에서 과학적 이방체 광물이 놓인 재물대를 회전시킬 때 색과 밝기가 미세하게 변하는 현상이다. 다음 직교니콜에서 간섭색을 볼 수 있는데 간섭색은 직교니콜에서 과학적 이방체 광물을 재물대에 놓았을 때 관찰되는 색이다. 이때 회전시키면 또 찬란하게 색이 변하는데 특히 어떤 각도에서는 빛이 깜깜하게 안 보이는데 이를 소광이라고 하고 90도마다 한 번씩 나타난다. 상브니콜과 하브니콜은 원래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박편을 끼지 않았을 때에는 빛이 안 보여요. 직교니콜에서는. 근데 직교니콜에서 이방체를 끼면 뭔가가 보입니다. 여기까지.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끝!